가뜩이나 학교 일이 바쁘고 학급 일이 바빠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건사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후 시간대마다 부장회의를 한다, 기획회의를 한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부장교사를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할까 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2월입니다. 2월은 이제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학년도 바뀌고 맡은 업무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2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2월은 내가 내년에 올해 어떤 학년을 맡을까, 또 어떤 업무를 맡게 될까 하는 것으로 사실은 조금 조마조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장교사를 서로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승진에 관심이 있으셔서 내가 꼭 승진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당연히 담임이나 부장을 선호하시겠죠. 우리가 부장교사를 흔히 보직교사라고 하는데, 보직교사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거기에 따른 승진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보직교사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승진과 상관이 없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보직교사를 맡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또 한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과연 이렇게 보직교사, 즉 부장교사를 하고 싶지 않아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부장교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장교사는 학교장이 이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뭐 학년부장 또는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부장,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가장 많이 듣는 보직교사 중에 이제 교무부장이 있죠. 또 교육과정부장이라든지 또 과거에 매우 중요했던 혁신부장, 또 혁신부장이 아마 이제부터는 미래교육부장, 뭐 이런 이름으로 또 명칭이 또 바뀌고 있는 또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학년의 업무를 주로 맡아서 처리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학년부장, 그리고 담당 업무를 맡아서 그 업무의 개원들을 챙기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부장,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줄거리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년부장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업무부장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학년부장의 입장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반부터 한 6반까지 학급이 있다고 치면 학년부장님은 1반부터 6반까지 선생님들을 좀 이제 건사하면서 학년의 의견을 학교에 잘 전달하고, 또 학교장의 의견을 또 학년에 잘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또는 무슨 운동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코로나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학년부장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업무부장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정부장이다 그러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원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뭐 자율장학이라든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뭐 조직한다든지, 또는 뭐 연구학교가 되었다 그러면 연구학교를 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의 각종 연수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과정부장 또는 연구부서에서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개원들과 의견을 소통하면서 또 학교장의 의견과 또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중간 관리자의 이제 입장이 되는 것이 업무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년부장이 되었건 업무부장이 되었건 부장의 역할은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는 의견을 취합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장교사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MZ세대라고 하죠.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많이 추구해 나가는 세대가 또 MZ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전에는 1반서부터 6반까지 있다 그러면 똑같은 학습 활동을 하고 똑같은 학습지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이 됐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고 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IT 역량이 또 다르죠. 교육 경력이 오래되신 분과
학교에 들어오신 분의 그 IT적 역량, 소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타블렛 PC부터 휴대폰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던 MZ세대가 있는 반면에 교과서라든지 오프라인에서의 좀 더 강점을 보이는 기존 세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령 온라인 수업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업을 구현하고자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20년도에 또 21년도에 직접 수업을 해보면서 이게 그 온라인 역량 또 온라인에 대한 어떤 그 문해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하나로 몰고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갈등 상황에서 이것을 중재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학년 부장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또 업무 부장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그리고 조정 상황에서 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교직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학교로 넘어올 때 가장 많이 소집하게 되는 것이 부장회의입니다. 또 기획회의이기도 하죠. 기획회의 멤버들은 또 부장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학교 일이 바쁘고 학급 일이 바빠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건사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후 시간대마다 부장회의를 한다, 기획회의를 한다, 또 거기서 결정되거나 조율된 내용을 학년에 또 전달되니까 학년회의를 또 해야 되겠죠. 이 역할을 계속 중간에서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부장교사가 되는 거죠. 물론 부장교사를 하니까 부장교사 수당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이죠. 또한 뭐 성과급으로 좀 배를 해주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성과급도 사실은 급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부장을 안 하고 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차라리 보직교사를 하고 부장교사를 하고 그 책임을 그렇게 중하게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성과급에서 확실하게 차이를 주든지 부장에 대한 수당을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일반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정말 저 정도 금액을 받으면 내가 부장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장 수당을 올려주든지 이제 뭐 그런 파격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승진 뭐 가산점 그래도 그것이 이제 승진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또 많기 때문에 크게 이게 당근이 되는 것은 또 아닌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이나 교관 입장에서도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보직교사 또 부장교사를 하게 될 때는 내가 보직교사로서 또는 부장교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부장교사로서 나의 어떤 의견을 정말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그 얼마 되지 않는 부장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교직에 대한 어떤 경력이 됐으니 네가 이제 부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당위성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선 학교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아마 교육적인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부장교사 그러면 누구든지 좀 선망하면서 좀 존경도 좀 하고 나도 부장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지 그냥 도의적인 책임, 당위성 이런 것만 강조하는 부장교사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직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 그러면 굳이 부장교사를 하는 것이 교직 생활에 그렇게 플러스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부장교사를 좀 선호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부장교사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좀 생각했을 때 부장교사가 정말 올 부장으로서 또 보직교사로서 말로만 부장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인정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직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로 부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렵게 부장을 임명한다든지 부장 임명하면은 학교를 옮기겠다고 막 으름장을 놓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부장을 좀 오래 했었는데 저야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부장을 했던 케이스고, 주변에 보면 정말 역량과 능력이 출중하셔서 스스로 이제 부장을 해주시면서 교직의 어떤 선배로서 또 희생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직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그런 분들이 교직에서 보람과 긍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이 됐을 때 후배 선생님들도 부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부장교사 또는 보직교사라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메리트를 주고, 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계의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모쪼록 올해도 이제 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점점 나아지는 그런 미래를 좀 꿈꿔보면서 올 한 해도 부장으로서 책임과 더 긍지를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